뭐 지금 이제 여기서 이제 한두 장 더 넘어가면 이제 샤인 쪽으로 말씀드릴 거고요. 그쪽 할 때는 제가 이제 중간중간에 좀 일을 좀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거 위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뭐 지금까지 제가 해왔던 말 중이랑 같은 이제 일맥상통하는 건데요. 사실 우리가 농사 지으면서 물과 비료만 주고는 안 되나, 그것만 있으면 안 되는 건가, 이런 생각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. 그래서 이제 그 맥락에서 보면 우리가 뭐 이거 16경원서 다 외울 필요 없습니다. 저도 헷갈립니다. 저도 쓰려고 없을 것 같아요. 근데 지금 사실 이 16경원서 중에서 우리가 탄소나 이 분무색깔 산소, 수소는 우리가 기체 상태에 있는 겁니다. 네, 있잖아요. 네,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안 줘도 되는 거고, 나머지 열세제의 원소를 우리가 주는 거예요.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게 뭐냐면요, 과연 우리가 비료로 만들어서 주는 게 몇 가지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. 정부에서 또는 국가에서 비료로 만들어서 주는 게 몇 가지인가 한번 해볼까요? 질소, 뭐 인산이 있겠죠, 가리, 마그네슘, 칼슘, 또 뭐 있습니까? 이제 미량은 살아남았죠. 금속. 그리고는 없잖아요. 그리고는 없어요. 그러면 나머지는 왜 없을까 생각을 해야 돼요. 나머지는 자연에서 공급되는 거 가지고 가능하다는 겁니다. 우리가 미량원소 있고 대량원소가 있는데, 미량원소는 뭐예요? 여러분들은 미량원소에 많은 걸 투자합니다. 그렇잖아요. 그러니까 미량원소는 말 그대로 적은 양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. 대량원소에 100분의 1, 1000분의 1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. 근데 거기에 여러분들은 많은 걸 겁니다. 저는 그 부분이 아쉬운 거예요. 과연 왜 그런가? 그래서 뭐 이런 무슨 뭐 아이언이 뭐 이런 것들을 과연 그렇게 내가 찾아서 줄 필요가 있을지. 우리가 생각하는 땅에는 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양분이 훨씬 많습니다. 그런 어떤 생각을 줄이고, 이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. 사실은 식물체에서 필요한 96% 정도는 광합성을 통해서 얻어집니다. 광합성을 통해서 만들어진 포도당, 상조에서 나온 전분을 가지고, 이 전분이 우리가 좋아하는 포도알로도 가고, 가지도 키우고, 96% 갑니다.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, 이거는 포도 토양 하신 분의 얘기입니다. 그렇다고 비료를 주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. 그러면 우리가 그럼 비료를 얼마큼 줘야 되나?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질소만 한번 들어볼까요? 질소만? 우리가 내 밭이 정상적인 밭이에요. 올 가을에 포도 수확도 잘했고, 포도에 뭐 입에 뭐 병도 없어서 그 전정목도 전부 떼놓고 나왔어요. 밭에 두고 왔어요. 안 갖고 나왔어요. 잎도 그냥 떨어지게 놔뒀어요. 뭐 병이 없으니까. 물론 병이 있으면 모아서 태워야 되겠지만. 근데 그러면 내가 들고 나온 건 뭐예요? 포도잖아요. 뭐 캠베럴림은 뭐 한 2,400kg, 거봉은 뭐 1,600, 1,800kg, 샤인 뭐 2톤 합시다. 그러면 내가 거기서 긁고 나온 거만 주면 되는 거잖아요. 근데 우리가 아직 샤인마스켓에 2톤을 들고 나왔을 때 거기에 무기 성분이 얼마나 들어있었냐? 아직은 나온 게 없어요. 그렇지만 캠베럴림은 나와 있단 말이에요. 캠베럴리에 견주어서 주면 되지 않을까요? 아직 안 나와 있는 걸 지금 뭐 누군가 만들겠지만, 저는 캠베럴리 견주어줘도 크게 무리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. 그럼 캠베럴리 2,400kg 들고 나왔을 때 거기에 무기 성분이 얼마나 끌고 나옵니까? 질소 같은 경우 성분량으로 10kg 끌고 나옵니다. 인산간이 마찬가지입니다. 그러면 그만큼만 주면 되잖아요. 내 밭이 정상적이었다면, 내 밭이 부족한 양이 있을 때는 거기에 더 추가하면 되는 거잖아요. 그랬을 때 우리가 질소 양을 볼까요? 성분량으로 10kg 들고 나왔으면 그 양을 줘야 되잖아요. 그럼 어떻게 줘야 됩니까? 10kg 중에서는 내가 주지 않아도 자연히 뭐 먹는 게 있어요. 포도나무가. 뭐 이웃집에서 준 비료가 빗물 타고 넘어서 먹을 수도 있고, 하늘에서 내리는 비료도 질소 들어있어요. 그래서 3분의 1은 안 줍니다. 그러면 10kg에서 3분의 1 뺍니다. 그럼 7kg만 주면 되잖아요. 근데 재밌는 것은 내가 7kg만 주면 안 돼요. 왜냐면 질소 비율, 질소를 우리가 주면 얘가 50%만 이용을 합니다. 50%만 흡수를 해요. 그럼
그럼 나는 얘한테 7kg 줘야 되는데 50g, 50%밖에 안 먹으니까 14kg 줍니다. 성분량. 그랬을 때 14kg 성분량이 우리가 흔히 요소 비료 20kg에 얼마가 들어있는 거죠? 걔도 얼마 들어있습니까? 46% 들어있어요. 요소 비료의 질소의 양이. 그러면은 20kg의 성분량은 9.2kg가 되는 거예요. 그러면 한 푼 반 정도 주면 되는 거예요. 14kg. 그렇잖아요. 그러면 질소 1년 내내 안 줘도 되는 거예요. 인산은 마찬가지예요. 가래도 마찬가지예요. 인산은 천연 공급량이 인산은 50%예요. 그러면 인산은 50%니까 10kg에서 반만 주면 돼. 5kg. 근데 얘는 흡수율이 3분의 1이에요. 그럼 거기에 3을 곱해서 15kg 주면 되는 거죠. 성분량. 근데 국가비료고 20-10 국가비료가 지수가 4.6kg거든. 4.6kg면은 이것도 이걸 다시. 그러니까 또 환산이죠. 환산하면 되는 거니까. 여기서 뭐 MPK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뭐 17 곱하기 20 곱하기 17이면 그거 환산이 되는 거예요. 20이 들어있다는 거는 20kg라면은 4kg가 들어있는 거니까. 그거는 뭐 환산하면 뭐예요.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저는 비료 찍어서 놓고 보면 제가 비료를 뭐 이렇게 많이 전공한 건 아닙니다. 여러분들이 누가 와서 물어보면 탭이나 비료를 물어보면 비료는 다 준 거 얘기 안 해요. 화학비료 준 걸 되게 창피해서 했다고. 창피가 아니에요. 잘하신 거예요.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. 그냥 또 우분, 동분, 개분이 있으면 우분 준 것만 잘해가는데 개분이랑 동분 준 것도 숨겨요. 그럴 필요 뭐 있어요? 그럴 필요 없어요. 우분 준 거, 많이 준 거 잘할 필요 없습니다. 아니, 뭐 잘할 거라 될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. 그러니까 요즘은 소가 곡물을 먹잖아요. 그러니까 질소는 적어요. 질소는 뭐 우분 1톤에, 보통 이제 우분은 테이블에 톤당 이렇게 나와요. 질소는 뭐 한 4kg, 7kg 더 있어요, 성분량. 그렇지만 인이 엄청 많습니다. 얘가 곡물을 먹는 거예요, 그래서 우분 많이 주는 것도. 그러니까 여기서 우분만 많이 주면 다른 게 너무 과잉이 돼요. 질소가 언제 작으니까. 그렇잖아요. 만약 질소로 만일 4kg짜리, 톤당 4kg짜리를 내가 만약 14kg 준다 생각해보세요. 몇 톤이나? 거의 뭐 3.5톤 가죠. 그럼 다른 거죠. 인은 엄청 올라갔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테빈만 많이 준다 해도, 축분해서 준다 해도 우분이랑 돈분 또는 우분이랑 개분을 섞어야 됩니다. 거기서 질소 밸런스는 찾으면 되는 거죠. 그런 거를 숨길 필요 없습니다. 내가 물론 뭐 유기농을 하는데 주면 이상한 거지만 그게 아니라면 떳떳한 거예요. 그래서 좀 그런 쪽도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래서 지금 뭐 우리가 한번 바위를 볼까요? 이 땅이 아주 옛날에 바위였어요. 그렇잖아요. 내가 태어나서 통화장이 돼서 흙이 된 거잖아요. 그러면 바위는 뭐가 있나? 바위는 우리가 16개 원소도 더 많은 90가지 원소를 갖고 있습니다. 특히 바위에는 질소나 인이 별로 없어요. 여러분이 그 토양 태생적으로 질소가 없기도 하고 질소는 또 용탈이 잘 되잖아요. 그래서 질소를 주기적으로 줄 필요가 있어요, 사실. 네, 그래서 뭐 기비도 넣고 추비도 넣고 나중에 가을비도 넣을 필요 있어요. 근데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보면 봐봐요.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게 유기물이잖아요. 이건 다 좋아하죠. 왜? 유기물에는 양분이 많잖아요. 나무가 잘 크니까. 그럼 이걸 바위랑 비교해보면 지금 사실은 이미 질소가 유기물에서 너무 작죠. 이거는 뭐 1.5%인데 이거 이제 1000분의 1이 들어있으니까. 그래서 요 질소랑 인만 빼면 기존에 토양이 갖고 있는 성분이 유기물에 비해서 결코 적지 않다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아까 우리가 그 포도밭에서 갖고 나오는 포도 그 양을 환산한 무기성분만 준다면 기존에 많은데.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토양이 여러분이 어떤 무기성분이나 이런 영양소가 적어서 나무가 안 큰다기보다는 양분은 많이 있는데 먹을 수 없는 환경이 더 저는 불리하다. 먹을 수 없는 환경이 있어서 못 빼내는 단적인 예로 물 없으면 못 먹으니까. 또 토양이 너무 딱딱하다든지 내가 막 걸어가는데 뭐 테니스 코트 같다든지 아니면 지하수위가 높다든지
여러분들이 샤인머스켓을 가지고 농사 지은다면 땅을 파보셔야 돼요. 포도밭에 가서 한 1m 파보십니다. 지할 수 있는 어디 있는지 반드시 보셔야 돼요. 그 손으로 파기 어려우시면 포크레인 지나갈 때 단박값 주어주고 파달라고 했어요. 그럼 그게 이튿날 정도 와서 물 높이가 그 밭에 지하수입니다. 이게 1m 정도 된다. 아, 훌륭한 맛입니다. 근데 80도 괜찮습니다. 이제 70, 60이 올라가면 곤란하죠. 제가 말씀드린 건 어떤 말씀인지 알죠? 땅을 팠는데 물이 1m 있는 거예요. 아주 좋은 것이죠. 왜냐면 사람도 20시간 살지만 이거 마스크하면 답답하잖아요. 그러면 땅도 20시간 뿌리도 산소가 있어야지 약물을 먹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의 밥 같은 존재가 뿌리한테는 산소입니다. 그래서 지하수가 높으면 그게 뭐예요? 토양에 물이 많다는 거죠. 그러면 토양에 물이 많으면 액상이나 기상이 서로 왔다 갔다 하니까 비 오면 액상 올라가고 건조하면 기상이 올라가는데 물이 많다는 거는 액상이 높으면 토양에 기상이 적으니까 산소가 없는 거죠. 그럼 내가 제압이 좋은 걸 줘도 못 크는 거죠. 그래서 자꾸 지하수위를 낮춰야 되는 거죠.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여기 또 평야제도 많고 해서 모래가 많이 심었잖아요. 뭐 지금은 그런 농가는 없겠습니다만 여튼 내가 포도밭을 팠는데 삽으로 파서 삽을 딱 엎어놓고 그 판 면을 이렇게 삼나를 싹 문질렀더니 무슨 도장인 것처럼 벽에 시멘트 바른 것처럼 미끈하더라. 이러면 곤란하죠. 너무 삐사야 된다지. 지금 그래서 저는 이런 자료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지하수만 확보되고 땅만 부드럽다면 땅은 부드럽던 게 뭐죠? 뭐 이런 겁니다. 뭐 그 토양 경도에 될 수 없으니 삽을 하나 사서 철문점에서 좋은 삽 사서 내가 이렇게 삽을 콱 찍는 거예요. 그러면 선갈이 한 4분의 30 받고 들어가준다. 훌륭하다. 거기다가 지하수까지 낮다? 1m다? 아 진짜 좋은 땅이죠. 그런 땅이라면 그 땅을 믿고 또 여러분이 심어놓은 포도나무를 믿어야 됩니다. 그러면 그렇게 뭐 또 어렵지 않다면 또 서운하실 것 같으니까 비교적 쉽게 농사 지을 수 있습니다. 이거 이제 간수량 이거 가겠습니다. 뭐 여기 있는 수치는 뭐 농가마다 다소 다를 수 있어요. 근데 이제 총량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 한 3월 초나 2월 말에 관정에서 물 올리잖아요. 그리고 11월 초나쯤에서 관정에서 물을 뺄 거예요. 동파 때문에. 물 안 빼는 거는 뭐 겨울에도 물 줘도 되고요. 그러면 한 5일이나 6일 간격을 물 주는 거예요. 평생 15톤 주는 겁니다. 그 다음에 착색기부터 수확기 때까지만 5톤 줄이는 거예요. 10톤 주는 거예요. 이때 물 줘야 됩니다. 이때 안 주면 당이 안 올라요. 착색기 때 물 안 주면 당 안 올라요. 근데 우리는 착색기 때 물 안 줘도 알도 크고 뭐 당도 잘 오르더라. 그러면 그 나무는 어디선가 물을 먹는 거예요. 선생님이 모르게 물을 먹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이걸 한번 볼게요. 여러분 물량이 그렇게 15톤 말씀드렸는데 한번 볼까요? 일차적으로 여러분들 이 점적구수 있잖아요. 이거는 가셔서 반드시 띄워야 돼요. 10cm 정도 띄우셔야 돼요. 이게 20 넘으면 땅이 파니까 안 좋아요. 띄워놓고 얘가 일직선으로 딱 돼야 됩니다. 그래야지 물이 흐릅니다. 떨어집니다. 이 구배가 지금 또 안 돼요. 그래서 이렇게 하셔가지고 관을 딱 틀고 점적구수에 이렇게 물 떨어지는 거 보는 거예요. 그러면 그 밭에서 대표적으로 이 정도면 평균값이 되겠다. 그런 단추가 있을 거예요. 그럼 거기다가 종이컵을 딱 대는 겁니다. 그러니까 종이컵 이거 우리가 흔히 먹는 커피컵입니다. 요게 180cc입니다. 그래서 이걸 종이컵을 딱 대고 시간을 재는 거예요. 저게 3분 이내에 들어오면 정상적인 겁니다. 안 떨어지면 5분도 걸립니다. 그럼 3분을 볼까요? 3분이면 1시간이면 20컵이잖아요. 그러면 20컵이면 한 단추에 3.6L가 떨어진 거예요. 그렇잖아요? 그러면 한 나무가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왼쪽으로 1.5, 왼쪽으로 오른쪽 1.3 3m 안에 단추가 몇 개나 보는 거예요. 내 밭에. 예를 들어서 뭐 한 줄로 깔았으면 5개에서 7개 있을 거고 두 줄로 깔았으면 10개에서 15개 있을 거잖아요. 요즘은 다 대부분 3cm 간격이니까. 그러면 그 단추를 또 헤아리는 거예요. 몇 개인가. 나는 예를 들어서 편의상 10개가 있다. 그럼 1시간 주면 36m 준 거예요.
2시간 주면 72리터. 3시간 주면 108리터인가요? 얼마인가요? 네. 그만큼 주는 거예요. 그렇게 주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100리터라고 칩시다. 그러면 300병에 10톤을 준다. 예를 들어서. 그러면 내 밭에 포도나무가 300병에 100개가 있다. 그럼 한 놈에 100리터 주는 거예요. 그렇잖아요. 근데 내 밭에 150 나무가 있다. 근데 10리터를 준다. 그러면 한 나무에 한 75리터 정도 되겠죠. 네. 그럼 계산은 되니까.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반드시 내 밭에 뭘 떨어지냐 반드시 보셔야 돼요. 그리고 또 여러분들 그 직수로도 올려져 있지만 대부분 탱크에 받아주잖아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신단 말이에요. 또 제가 봐봐요. 일단 떨어지는 걸 제일 이 탱크를 탱크 믿는 건 좋지만 얘를 전적으로 믿으면 안 돼요. 떨어지는 양을 봐야 되고요. 특히 여러분 이 점적으로 올리시라는 이유가 얘가 땅에 있고 이 탱크를 믿어 나 10톤짜리 3톤 줬어. 30톤이야. 이러시면 곤란한 거예요. 점적사 밑에 있으면은 가는 데 가고 안 가는 데 안 갈 수 있어요. 좀 반드시 올려야 돼요. 그리고 이제 요거 스프링클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. 이것도 쉬워요. 이것도 물 틀고 거기에 평균적으로 나오는 애를 그 물량을 재는 거예요. 이렇게 통비를 하나 만들어서 통비를 끼는 거예요. 그리고 뭐 얘는 뭐 1분이면 1분, 2분 재는 겁니다. 그래서 1분 딱 재가지고 얘를 저울에 딱 올려요.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저울이 1.2kg, 그럼 얘는 1.2리터 나오는 거예요. 그럼 거기다 곱하기 60 뭐 72리터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. 그러면 그걸 해가지고 내 밭에 30평에 저런 스프링클러 몇 개 있나? 그러면 양이 나오는 거죠.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뭐 5일 간격으로 뭐 하루 종일 줘. 뭐 나는 하루마다 뭐 1시간에도 2시간 이거 아무 의미 없어요. 과연 포도나무한테 가는 물 양을 여러분 체크하죠. 그래서 제가 좀 캐메라를 얘기 좀 말씀드리면 우리가 색깔 안 오는 게 가잖아요. 물량 재보잖아요. 2톤 안 됩니다. 종이컵으로 2톤 안 나옵니다. 저 따져보면. 네. 그리고 실제는요, 농가 가면은요, 우리한테 막 거짓말 합니다. 물 얼마 줬다 물어보면 처음에 이 얘기 안 하고 물 준 얘기 물어봅니다. 그럼 막 물을 막 20시간 줬다는 거예요. 그럼 저렇게 물 받아가지고 계산하잖아요. 그럼 막 300평에 막 30톤 막 필요해요. 막 40톤 막 필요합니다. 그 정도 좀 물에 잠길 것 같아요. 여튼 그래서 한번 꼭 해보세요. 어떻게 보면 지금 강의가 이것만 듣고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.